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가 미리 좀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르신들 노후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딱 7가지 핵심적인 제도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지원, 건강, 주거, 돌봄, 일자리, 그리고 통신비까지요. 와, 7가지나 되네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기초연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한 34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연금을 받는다는 것 외에도요. 아,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이 기초연금 수급자급 자체가 다른 여러 지원 제도의 어떤 기준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준선이요? 네. 예를 들면 좀 이따 얘기할 휴대폰 요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보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다른 혜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종의 기본 자격 증명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날씨 더워지고 추워지면 난방비, 냉방비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딱 그런 분들을 위한 건데요. 에너지 취약계층,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랑 세대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께 전기나 가스, 등유 같은 걸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는 거예요. 소득 기준은 그럼 어떤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인가요? 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이 해당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세대원 특성 기준이라고 해서 세대 안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같은 분들이 계셔야 해요. 아,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2025년부터는 좀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죠? 예전에는 여름용, 겨울용 이렇게 좀 나눠서 써야 했는데 이제는 그 구분 없이 지원 금액, 예를 들어 1인 가구면 연간 한 29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내년 5월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바뀝니다. 이거 훨씬 편해졌네요. 필요할 때 몰아서 쓸 수도 있겠고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시거나 아니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네,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세 번째는 건강검진인데요.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럼요. 일단 만 66세가 되시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1번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있고요. 특히 만 60세 이상이시면 치매 조기 검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선별 검사는 무료거든요. 치매 검진이 무료군요. 네, 선별 검사는요. 그리고 만약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면 진단 검사나 감별 검사 비용도 일부 지원이 되고요.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안과 검진, 수술비 지원해 주는 곳도 꽤 있습니다. 아,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군요. 이것도 잘 알아봐야겠네요. 네, 독감이나 폐렴 예방접종 지원도 있으니까요. 건강 관련 혜택은 정말 꼼꼼히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주택연금이네요. 이건 지분이 있는데 현금이 좀 부족하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조건이 바뀌었다고요? 네, 맞아요. 2025년 4월부터 가입 가능한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꽤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실을 좀 반영한 건데요. 만 55세 이상이시고 부부 합산해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대상입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야면 가능하고요.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고요.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70세이신 분이 3억 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하시면 월 90만 원 정도, 60세에 7억 원 주택이면 월 143만 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주택 가격과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조건 드시면 고려해볼 만 하겠네요. 자, 다섯 번째는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거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거죠.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인데요.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시면 신청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등급을 받으시면 이제 방문 요양이라든지 주야간 보호 센터 이용 같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혹시 등급 판정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일상생활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들께 안보 확인, 가사 지원, 병원 동행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과는 별개입니다. 이것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다만 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중복해서 받기 어렵고 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일부 유인 일자리 참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번째, 시니어 취업 지원 제도로 넘어가 볼까요? 은퇴하시고도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주로 참여하시는 공익활동형이 있고요. 이건 월 30시간 내외로 가볍게 참여하시는 거고요. 공익활동형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인가요? 노노케어라고 해서 다른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일이나 공공시설 봉사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일,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장애인 시설 같은 곳에서 보조활동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만 60세 이상이면 시장형 사업단이라고 해서 카페 운영이나 물품 제조 판매 같은 사업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아예 경비원이나 가사 도우미 같은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취업 알선형도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이건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보통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과나 아니면 가까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같은 수행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입니다. 휴대폰 요금 감면. 이것도 꽤 쏠쏠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기초연금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맞다. 기초연금 수급자면 이것도 해당되는 거죠? 네, 기초연금 받고 계시면 통신사에 신청해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청구되는 요금 있죠. 기본료랑 통화료 합쳐서요. 그 금액이 22,000원이 안 되면 50% 감면, 그 이상이면 최대 11,000원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11,000원이면 진짜 크네요. 이것도 신청해야 되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것도 꼭 신청하셔야 돼요.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전화 1592상으로도 가능하고요. 요즘은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야, 오늘 정말 많은 제도를 살펴봤네요. 기초연금부터 통신비 감면까지 어르신들께 힘이 되는 제도들이 참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7가지 외에도 사실 찾아보면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사업이라든지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것들도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맞아요. 혹시 나도 또는 우리 부모님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센터나 아니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19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어떻게 더 채워나갈 수 있을지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